1895년 10월 8일 새벽, 조선의 궁궐에 칼을 든 괴한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사람, 간다.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 그날 밤 일본 낭인들은 경복궁 깊숙한 곳까지 침입했습니다. 궁녀들을 위협하며 왕비를 찾아 헤매던 그들. 그리고 결국 조선의 왕비는 궁궐 한복판에서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배후에서 계획한 국가적 작전이었다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궁궐에서 살해된 전대미문의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수많은 의문들. 도대체 그날 새벽 조선의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조선을 뒤흔든 미스터리 명성황후 씨의 사건의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말 조선 반도는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일본이 근대화를 무기로 팽창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러시아 제국이 남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오랜 종주국 청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 강대국의 눈이 모두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 일본은 조선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경복궁에는 일본군이 진주했습니다. 조선의 내정에는 친일 인사들이 배치됐습니다. 누가 봐도 조선의 시계는 일본 시간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경복궁 안 깊숙한 곳에서 조선의 왕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명성황후, 1851년생, 조선 26대 왕 고종의 왕비. 그녀는 단순한 왕실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권력의 흐름을 읽는 눈이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감각은 결혼 이후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과의 갈등 속에서도 왕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원군을 권좌에서 밀어냈습니다. 왕실의 실권은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시선은 일본을 향했습니다. 왕비는 직감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조선의 협력이 아니라 조선의 복종이라는 것을. 그래서 왕비는 러시아 카드를 꺼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과 접촉을 늘렸습니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을 건드렸습니다. 도쿄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미우라 고로, 일본 육군 중장 출신, 조선 주재 일본 공사. 1895년 9월 부임한 그는 외교관이라기보다는 군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명성황후를 일본의 조선 지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우라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낭인 집단, 즉 떠돌이 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여기에 조선 내부의 친일 세력도 가담했습니다. 훈련대라 불리는 조선 군부대의 일부도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경복궁 내부 동선까지 파악됐습니다. 이 계획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실행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사일은 1895년 10월 8일 새벽으로 정해졌습니다. 목표는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것. 방법은 물리적 침입. 장소는 경복궁. 조선의 심장. 이 계획, 조선은 전혀 몰랐을까요? 막을 수 없었을까요? 사실, 낌새는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성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 군인들이 움직인다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궁궐 경비는 허술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군사력은 거의 해체 수준이었습니다. 왕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궁궐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왕비가 자리를 비우면 그것 자체로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마지막 밤을 만들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4시. 한성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앞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낭인들, 그리고 친일 훈련대 병사들. 이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빠르게 경복궁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경비대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저항하다 쓰러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총성도 들렸습니다. 낭인들은 건물마다 들이닥쳤습니다. 궁녀들을 겁박했습니다. 왕비는 어디 있느냐? 왕비를 내놓아라. 왕비는 그날 새벽 건청궁 곤령 앞에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앞에서 막았습니다. 하지만 낭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비를 찾아냈습니다. 명성황후는 그 자리에서 살해됐습니다. 여러 명에게, 참혹하게. 그리고 낭인들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역사적 오명이 됐습니다. 고종은 그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왕의 눈앞에서. 왕비가 죽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날 새벽, 경복궁에는 외국인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 기술자 사바틴과 미국인 군사 고문다이 장군. 두 사람은 낭인들의 침입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칼을 든 일본인들이 궁궐을 습격했고 왕비로 추정되는 여성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 증언들은 국제사회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궁궐 안에서 외국인에게 살해됐다. 이것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야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미우라 고로와 관련자 48명이 체포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전원 무죄 방면. 미우라는 훗날 일본에서 정치인이 됐습니다. 관련 낭인들도 아무런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세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 사건 이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왕비를 잃은 고종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복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고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896년 2월, 고종은 몰래 궁궐을 탈출했습니다. 그가 피신한 곳은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아관파천입니다. 조선의 왕이 외국 공관에서 국정을 처리하는 상황.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각국 열강은 앞다투어 조선에서 이권을 뜯어갔습니다. 일본은 잠시 후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경술국치. 조선은 국가로서의 이름을 잃었습니다. 1895년 그날 새벽에 시작된 균열이 15년 만에 나라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명성황후는 사건 3년 뒤인 1897년에야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종은 그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됐습니다. 왕비를 황후로 추봉하며 명성황후라는 칭호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을미사변은 지금도 한일 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의 기술도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탁월한 외교가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민비 세력의 부정부패가 조선의 쇠락을 앞당겼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명분으로도 한 나라의 왕비를 궁궐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새벽 명성황후가 살아남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러시아와의 외교가 성공했다면 일본의 지배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결말이든 결국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만약을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